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생님들을 위한 자료들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교직 생활 중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, 또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, 그리고 훌륭한 교사가 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, 뭐 그런 내용들이더라고요. 맞습니다. 특히 이제 막 시작하신 선생님이나 교직 생각하시는 당신께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네. 보내주신 자료들이 주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, 또 해결 방법은 없는지, 그리고 교직 수행에 꼭 필요한 핵심 역량이나 선배 교사들의 좀 실제적인 조언들, 이런 걸 다루고 있었어요. 네네. 사실 교사의 정서적, 심리적 건강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, 이거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주제죠. 그렇죠. 아, 정말 그래요.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. 교사 스트레스가 대체 뭐고, 이걸 또 어떻게 넘어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딱 뽑아서 이야기 나눠보죠. 좋습니다. 우선 자료들에서는 교사 스트레스를 그냥 개인 문제로만 보진 않더라고요. 그 학교 조직의 어떤 특성하고 개인 속성이 이렇게 맞물려서 생기는 결과다.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. 네, 맞아요. 상호작용 결과로 보는 거죠. 네. 이게 심해지면 결국 번아웃으로 가고 그게 또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.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같은 상황인데도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네, 다르죠. 그 이유를 개인의 어떤 내적인 자원, 그러니까 특성에서 찾는다는 점이에요. 이걸 해소하려고 필요한 능력으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데 특히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. 어떤 것들이죠? 정서 조절력, 그러니까 막 압박감 속에서도 감정 잘 다스리는 능력이요. 그리고 낙관성,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패해도 뭐 이겨낼 수 있다, 이런 믿음. 아, 낙관성 중요하죠. 네. 또 공감 능력, 다른 사람 감정 잘 이해하는 거요. 그리고 자기 현응감, 이건 정말 중요한데 스스로 난 유능하다, 해낼 수 있다, 이렇게 믿는 마음이요. 자기 효능감, 네. 저도 그 선배 교사들 조언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낙관성을 유지하라는 조언 있잖아요. 네, 있었죠. 그리고 화라는 감정도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인식이 감정 조절에 도움된다는 내용도 되게 와닿았어요.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? 그럼요.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. 감정을 그냥 느끼는 대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인식 자체가 큰 힘이 되죠. 네.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감정을 좀 기록해 보는 거. 뭐 감사일기든 분노일기든. 아, 일기 쓰기. 네. 이게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나를 좀 돌아보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와요. 또 평소에 명상이나 운동 같은 거 꾸준히 하면서 정신적, 신체적으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. 네, 마음 근육 단련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진짜 화가 확 치밀 때는 잠시 멈춰서 심호흡하는 거. 이걸로 긴장을 좀 풀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안하고 있고요. 아, 정말 실용적인 팁들이네요. 이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과 함께 또 교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역량 이야기도 중요하게 나오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당신 자료 보니까 교사 업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. 수업, 학생 생활지도, 그리고 행정 업무. 근데 각 영역에 필요한 역량이 다 다른데도 공통적으로 제일 강조되는 건 역시 공감이랑 의사소통 능력이었어요.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직은 결국 사람하고 관계 맺는 일이잖아요. 학생은 물론이고 동료 교사, 또 학부모님들하고도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. 그렇죠. 관계가 참 중요하죠. 물론 이제 수업 전문성도 빼놓을 수 없고요.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것도 학생들한테 맞게 재구성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능력. 이것도 핵심이고요. 네. 또 뭐 예상치 못한 문제 딱 터졌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나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일 찾아서 하는 자율성 같은 거. 행정 업무 처리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. 교사한테 요구되는 게 참 많아요. 정말 그러네요. 근데 이 모든 역량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으로 자료들에서는 교사 자신의 자존감을 이야기하더라고요. 아, 네, 자존감. 네. 스스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존중해야 학생이나 동료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업무도 헤쳐나갈 에너지를 얻는다. 뭐 이런 맥락인 거죠. 정확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자기만의 교육 철학이나 신념을 딱 세우는 거. 이것도 굉장히 강조돼요. 아, 교육 철학이요? 네,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새내기 시절에 경험 많은 선배 교사의 멘토링 같은 걸 받으면서
이걸 잘 만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스스로 성찰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. 이런 조언이 나오더라고요. 네네. 그리고 학생에 대한 어떤 사랑과 배려. 이건 뭐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자세라고 계속 강조되고요.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거였어요. 네, 맞아요. 동료들과 나누라는 거죠. 네. 동료들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더라고요. 같은 고민 나누고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죠. 그렇죠. 뭐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동료만큼 내 마음 잘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요. 맞아요. 오늘 당신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교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또 전문가로서 성장하려면 정서 조절 능력이나 자존감 같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, 이거랑 동시에 감정 기록이나 심호흡, 동료와의 대화 같은 구체적인 실천 전략들이 꼭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네. 교사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역량 강화도 물론 중요한데요. 동시에 이들을 좀 지지해주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환경, 그러니까 학교 환경이나 시스템의 중요성, 뭐 이런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겠다.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. 아, 네.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겨보고 싶네요. 개인적인 노력이나 전략을 넘어서서요, 학교 시스템 차원에서 교사의 초기 번아웃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딱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